안녕하십니까. 최수일 농업TV의 최수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착제에 그냥 제가 대본에 외우기 쉽게 전착제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수화제 계통, 입상수화제, 수화제, 액상수화제 순서대로 놓고 그 다음에 액제, 다음이 유제 순서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착제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아직도 지금 초보 단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수액류 이래서 공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착제를 조금 더 심화되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전착제라고 하면 보통 계면활성제 많이 아실 겁니다.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끔 하려고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농약에서의 전착제라 해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뚜껑마저도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흰 뚜껑을 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착제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런 계면활성제의 역할, 그 다음에 중성세제, 비누 이런 것들이 전착제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아주 알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전착제의 효과는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농약회사에서 4개 농약회사를 다니고 또 이걸 전공도 했지만 이 배울 때에는 고부학습이라고 제가 또 이것도 줄여서 알기 쉽게, 우리 농부님들이 알기 쉽게 제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럼 고착성. 전착제가 가져야 될 대표적인 것이 작물 표면에 잘 달라붙게 하는 고착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부학습의 부는 부착, 얼마큼 잘 부착을 해서 그 약이 지속기간이 갔냐. 그래서 부착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성, 모든 표면 장력과 계면 장력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가 습전성입니다. 좀 더 잘 퍼지면서 잘 스며들게끔. 그 다음에 5번째가 침투력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착제가 해야 될 역할이, 같은 약이라도 2000배, 1000배, 500배 한 농약을 혼용한 그 약재가 우리 작물의 표면에 뿌려져서 잘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약효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전착제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나눠서는 일반 전착제와 또 실록세인계 2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일반 전착제는 많이들 아시는 일반 전착제, 보통 부착성만 조금 강조가 돼서 10%짜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카바 액제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원액이 함량이 한 60%, 약효를 좀 증진하고 벼에 주로 고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착제는 쓰면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것은 선후를 따지기 전에 그 양량을 얼만큼 제대로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있는 대로 표시된 대로 5mm면 5mm, 10mm, 20mm 규정된 전착제를 꼭 넣으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30년 동안 보면 약해 나는 사건 중에 한 90%는 전착제 사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량을 꼭 지켜주시고요. 설마 20mm 넣는 거 코까지 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규정에 어긋나서 3배, 4배까지 넣으시는 분 아주 사고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 내용을 들으시고 양량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일반 전착제와 실록세인 계통의 소위 규소로 된 주성분이 규소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는 상표명으로다가 아리스타에서 나오는 다같이라는 상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록세인계면서 요즘 많이 알고 계신, 벌써 이 전착제 대표적인 것 또 실루엣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실록세인 계통이면서 부착성과 습성성이 약간 좀 더 장점이 있고요. 벼에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되면 벼가 도복 경감하는데
도복 경감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뻣뻣한 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벼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를 수도작에서는 그 실루엣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쿠피카가 그 원액 자체가 99%짜리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고부학습, 고착성, 부착성, 확산성, 습전성, 또 약효증진성, 이런 것이 다 우수한데, 이 친구의 마쿠피카에 약간의 더 장점이 있다라면 그 전착제 중에서 가장 그 약물이 빨리 마릅니다. 빨리 말라서 그런 상품의 가치에 좀 효과가 좀 조금 더 우수하게 나타나고, 조그만 3.3ml 물 한 말에 그것만 넣어도 제대로 효과를 다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 마시고 규정된 양만 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트론도 실록세인 계통이면서 주성분이 뭐냐면 바로 송진입니다. 송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일본에서는 거의 이런 송진 타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에도 식혀 내려가지 않게끔 하려고 고착성이 제일 높은 송진 쪽에 그런 약재가 첨가임이 됨으로써 전착제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마기에도 혼용해서 쓰면 잘 식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비 올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전착제에도 좀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농부님들이 선택을 골라서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라 액제라고 해서 마쿠피카 액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용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전착제들은 다 제일 먼저 충분히 풀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수행유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고요. 근데 약재 중에서 같은 전착제라도 발라액제라든가 마쿠피카 같은 이런 전착제는 그 소위 송진 쪽에 약간 좀 가까운 성분들이 있는 것들은 혼용을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착제를 사용하는 포인트인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혼용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면 제일 먼저 하세요. 그게 약재 특성상 여러 가지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해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면, 보통 보호살균제는 반드시 전착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편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호살균제 중에서 예방살균제죠. 그 보통 그룹으로 말하면 살균제에서는 그 차라고 써 있는 그 카그룹 있는 예방 보호살균제들은 다 고닐, 델란, 아로빈, 또 미소진 이런 약재들은 어떤 전착제라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재마다 물리성이라든가 약재의 성분 특성상 넣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호살균제 중에서 보호살균제는 당연히 전착제를 넣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약재는 다코닐, 델란, 아로빈, 그 다음에 미소진, 이 약재들은 전착제를 어떠한 전착제라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사과라든가 이런데 털색이 변색이 된다거나 동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약재 궁합상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라든가 가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겠죠. 기계유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착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이제 그 파라핀 유탁제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상표명은 케어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식물 표면에 말 그대로 큐틴질 위에 파라핀 싹 발라주는 그런 케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명도 케어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전착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거 다 그 약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전착제를 제일 먼저 충분히 넣으시고요. 희귀전서, 그 다음에 수화제, 액제, 유제 타입입니다. 근데 약제는 4가지 이상 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수화제는 수화제끼리, 그 다음에
물 타입, 액제는 액제끼리 따로, 그것도 혼용을 하려고 하면 따로 그 가루약, 수화제는 수화제끼리, 액제 물약 타입은 액제 유제 타입은 따로 섞어서 혼용을 하셔라. 이것이 또 하나의 오랫동안 30년 동안 경험하고 전공자로서 농약회사에 그 15년 동안 있었던 그런 경험으로 봐서 제 말씀을 믿어주시고 그 농민들 힘내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